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 대통령 첫 시정연설. 예,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서는 거죠? 네, 2026년도 예산안 통과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인데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떻게 보면 첫 본예산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예. 이번 연설의 핵심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도와달라 이런 걸 요청하는 겁니다. 728조 원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전년보다 8.1% 늘어난 규모인데 이게 총 지출 증가율로만 보면 4년 만에 최고치예요. 네. 이 때문에 슈퍼 예산안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는 이 예산안을 두고서는 미래 성장 중심의 예산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나 뭐 R&D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서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을 되살리겠다. 그리고 또 한 축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적극 재정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예, 예.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연설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를 또 직접 국민에게 보고하는 설명 기회도 이제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인데 하지만 이제 여야 대치 이어질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작년에 이제 비상기험 직후인 12월 10일에야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됐었습니다. 예, 슈퍼 예산안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야당은 이제 이게 확정 재정은 결국 이제 미래 세대 부담이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예산 삭감하겠다. 이렇게 좀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이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아래서 방만하게 짜였다. 그리고 또 이 재원이 다 적자 국채 발행에 의한 것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쟁점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격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뭐 AI 신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등을 지목하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삭감을 하겠다 이제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이 예산안에 한 24조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고, 네.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 원 조성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좀 재정 건전성 논란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 게 우리나라 국가 채무 규모가 좀 꾸준히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안 기준 국가 채무가 1,415조 원인데 이게 국내 총생산 대비 51.6% 수준입니다. 네. 중기 재정 운영 계획에 따르면 2029년에는 1,788조 원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어쨌든 경기 부양을 위해서 확장 재정 기조를 선언하지만 이제 부채 증가 속도도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좀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오늘 첫 시정연설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일단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구성이 어느 정도 좀 예측은 됐던 얘기들인데 이제 에이펙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길 거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좀 가장 강조했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AI 성과인 걸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AI 성과 그다음에 AI의 중요성, 뭐 AI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젠슨 황으로부터 GPU 26만 개를 우리가 확보한 것, 공급받기로 한 거, 뭐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 크게 보면 이제 에이펙 기간 중에 있었던 예. 성과들이 많이 좀 담길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좀 기존의 시정 연설들을 보면은 이제 보통 어떤 예산들을 하겠다 요런 내용들에 초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국회에 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담긴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야당에 대한 협조 요청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취재하기로는 네. 되게 막판까지 내용을 많이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많이 수정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시점상 보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이 관세 협상을 타결을 한 다음에 예. 여론이 비교적 좋아졌잖아요. 예. 그 다음에 시정 연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많이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시점상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에이펙의 성과들. 그렇죠. 이제 흐름상으로는 좀 좋은 시점에 시정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까 이 예산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이긴 한데 지금 뭐 조금 뒤에 다루겠지만은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내란 특검이 청구를 했거든요. 네네. 이 문제를 좀 지금 같이 걸고 넘어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상으로 보자면은 야당도 좀 협조 안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물론 이제 이건 특검이 한 거지만 야당에서는 여권이 전체적으로 한 거라고 보고 있는 그러니까 좀 거잖아요. 무리하다 이런 입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환담 포함해가지고 전면 보이콧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했대요. 근데 이제 내부의 국민의힘 반응들은 좀 이런 거예요. 구속
때리고 뭐 협치하자고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의 반응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일종의 국민의힘 죽이기 뭐 이렇게 지금 본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당연히 인제 여당이나 대통령실은 이건 인제 특검이 별개로 하는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음. 야당에서는 좀 연결해서 보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비교적 분위기 좋은 인제 상황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하게는 되겠지만 음. 실제로 국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 사실 여야 갈등 요인 중에 어제 가장 컸던 건 그제와 어제 가장 컸던 건 재판중지법 관련된 네. 거였거든요. 재판중지법의 이름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꾸고 이달 안에 집중적으로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주말에 밝힌 네, 거였고 그걸 맞습니다. 놓고 갑론을박이 뜨거웠는데 오후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거 음. 진행하지 말아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 민주당 입장은 이달 내 처리하겠다 되게 강한 의지를 강했습니다. 보였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이제 추진 중단하겠다 발표한 거예요.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좀 의사가 있었다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이제 그런 법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는 걸 이제 오전에 당에 전달을 했고 예. 결국 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오전에 이제 최종 조율을 해서 중단 결정을 내려서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또다시 오전에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접겠다 하고서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생각은 현 시점에서 이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건 앞서 에이펙 성과 얘기했지만 이 에이펙 잘 치렀다고 하는 그 마당에 네. 이 재판 중지법이라는 걸 꺼내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게 그 정쟁의 소재가 되는 게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고요. 말하자면은 에이펙 성과 홍보해야 되는데 국민들 설득해야 되는 이 시점에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고 가는 게 이게 맞는 판단이야?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도 아닌데 이걸 굳이 꺼낼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된 거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오후에 이제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아, 했었는데 예고에 없던 거예요? 네, 그 앞전에 강유정 대변인도 대통령실 입장은 재판 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이제 브리핑에 나선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대통령실의 뜻이 강하다, 명확하다는 걸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게 밝히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예.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혔어요. 요게 되게 셌어요. 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지금 여당에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당의 이제 요청이라는 게 여당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해석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건 대통령의 뜻이라는 걸 밝히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 재판중지법 이제 당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이제 대통령실이 제동 거는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6월에도 한번 당에서 이제 맞아요. 이걸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미 재판이 연기된 상황이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했었는데 이번에 또 당에서 꺼내들고 또 대통령실에서 수습하는 이런 게 좀 반복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전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민주당이 이렇게 주말에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기 전에 대통령실하고는 소통이 없었던 건가? 요거 하나 궁금하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게 일시 중지인가? 아니면 완전 중단인가? 그러니까 연기인가 중단인가? 이것도 궁금해요, 박순봉 기자. 두 가지 다 뭐 확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네. 대통령실하고 사전 교감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 저도 궁금해 가지고 좀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실은 좀 바빴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펙 포함해 가지고 예. 관세 협상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일정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예. 아니면 의견을 전달하거나 이럴 만한 여력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여당에서 어느 정도는 전달했겠지만 그걸 이제 주요한 안건으로 두고 논의하기는 좀 어려웠을 걸로 보이고요. 이제 제가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여권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당에서 추진한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즉각 접은 이유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정리 한번 해보죠. 요걸 해보면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의 답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민주당에서는 그 여론을 파악해 보니까 이 재판중지법 여론이 굉장히 추진하는 게 좋다라고 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존재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입법 활동이니까. 예. 그래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안건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싫어할 만한 내용은 아니죠. 이재명 음. 대통령과 어느 정도 관계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는 안건이니까 여당에서는 꽤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이 나올 거라고는 당이 생각을 미처 못했다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네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자, 그럼 대통령실에서 하루 만에 이거 접어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고 강력하게 말린 이유는 뭔가요? 첫 번째는 에이펙 성과를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의 참모들 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뭐 장관들 이런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에이펙 성과 홍보, 관세 협상 결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방송에 나와서 알릴 거거든요. 예. 이걸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런데 여기에서 재판 중지법이 걸리면은 여야 갈등으로 국면이 좀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당장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국제 이슈보다 국내 이슈로 다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회의할 때 뒤에 백드롭이라고 하잖아요. 뒤에 이제 저 뭡니까? 저 크게 걸어 놓는 거. 네, 거기에 그녀가 알고 싶다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이게 그녀는 이제 누구예요? 김현지 아. 그 부속실장을 지금 겨냥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뭐 재판중지법 이런 것들로 가지고 가는 게 운동장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국민의힘은 유리합니다. 그럼 예.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지 말고 에이펙이랑 관세 협상 얘기하고 싶어 이런 입장이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여당도 그러면은 그걸 수용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당이 지금 분위기가 어제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납작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는 대통령실이랑 어느 정도 힘싸움도 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 납작 엎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두 번째 이유인 건데 이제 모든 사안들이 대략 정리가 되면 다음으로 가는 건 결국 지방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마찬가지, 여당도 마찬가지로 정청래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여당에서 좀 부담이 있었나 봐요. 이게 왜냐면은 지방선거 내년 6월 3일에 치러지게 될 텐데 그거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기려면은 서울, 부산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들이 여야 모두 다 하거든요. 최대 격전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전반적으로 다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이겼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은 이겼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졌다라고 사실상 패배했다 이런 평가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최근에 부동산 정책들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그리고 여당에서 추진한 어떤 강경 지지층들을 바라보는 정책들이 서울 민심에서 썩 먹히지 않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데이터로 나온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이따가 그렇죠. 한갈 토론에서 저희가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 조사도 알려드릴 텐데 서울시의 흐름이 전국 흐름과 좀 달라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예. 꺼리가 생겼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펙 그다음에 관세 협상 좀 잘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중도층까지 같이 포섭할 수가 그럼요. 있는 네. 내용들이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했던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모두의 대통령. 네. 다음에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 이렇게 좀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짝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엎드리는 과정도 좋아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펙 성과 좀 강조하는 게 더 낫지 이런 분위기를 좀 흔쾌히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판사들이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재판 중지법 굳이 하지 않아도 이거 현역 네, 대통령의 현재 재임 기간 대통령이 재임 안에 중인데 재판할 리 없다라고 자체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0%다 이렇게들 다들 보고 있는 거고 설령 그렇게 하려면 지금 상황에선 절대 불가능한 얘기들인 거고 어떤 변수가 생겨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냥 모 관계자는 뭐 그렇게 하면 정말로 뭐 옛날 표현으로 화형되지 않을까 판사가 지금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실효성이 없는 법안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이런 판단들까지 종합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재판 중지법이 중지됐다. 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위기 뭐 전달 잘 해주셨고요. 오늘 2부 한칼 토론에서 혹시 이게 근데 뭐 당하고 대통령실 간에 그동안 좀 이견이 있어, 삐걱거리는 게 있어 하는 것의 연장선상인 건지 뭐 이런 내부적인 것들 한간 더 읽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네,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예,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했습니다. 네, 추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예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인데 네. 특검은 이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고려할 때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그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회에 오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여의도 당사, 다시 국회, 여의도 당사 이렇게 여러 차례 바꾼 것을 이제 이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추 의원이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뭐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통화가 있다는 게 핵심이죠. 네, 사실은 맞습니다. 국회에 모이세요 했다 당사라고 했다가 뭐 예결위원장 위원 그 회의장이라고 했다가 또 당사라고 했다가 이거는 상황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모여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직통을 했더라. 네. 이제 요게 드러나면서 이 특검팀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내란에 어느 정도 종사를 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혐의를 잡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새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추경호 전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에 윤 전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는 게 이제 새롭게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때 이제 비상계엄이나 비상대권 얘기 없었냐 이건데 추 의원 입장은 그런 얘기 전혀 없었고 그런 얘기를 할 자리도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예. 그 추 의원은 지금 혐의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예. 국회가 통제돼 있어서 장소를 여러 번 옮겼을 뿐이다. 표결을 음. 막으려 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이냐 발부냐 요것도 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슈지만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정말 불꽃 튀는 응답, 질의응답 요것도 굉장히 큰 화제입니다. 충격적인 말이 나왔었는데 예. 곽종근 전 이제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지난해 국군의 날,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1일 저녁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서 뭐 일부 정치인들 지목하면서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영상을 어제 재판 자리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직접 증언한 그 목소리 들으시겠습니다. 아니 말씀 그러니까 들었고. 국정 운영에 대한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내가 만나면 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한동훈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까지 마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뭐 비상대권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은 탄핵 심판 당시에도 적극적인 증언들을 했습니다만 저 얘기까지는 안 했거든요.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나서 윤 전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몇몇 정치인을 잡아오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본인이 쏴서 죽이겠다. 한동훈을 쏴서 죽이겠다라고 말했다는 것까지는 내가 차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나를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니까 이것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이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 언급을 하는 걸 이제 들었다 이 말을 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그날 우리 술 많이 마시지 않았냐, 폭탄주 몇 잔 마셨냐,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많이 취한 상황 아니었냐, 몰아간 이런 거예요. 뉘앙스로 이제 계속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곽 전 사령관이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동훈 뭐 전 대표나 정치인들 잡아오면 내가 쏴 죽이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 이제 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술 취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요런 말까지 지금 세세하게 기억납니다. 나 그날 술 취해서 지금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이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은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얘기를 이제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윤 전 대통령 측 이제 바로 반박 입장을 냈는데 그 곽 전 사령관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 바뀐 걸 보면은 이 내용이 사실인지도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 전 대표는 SNS에 참담하고 비통하다 이런 이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참담하고 비통하다. 10월 1일 그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의료 사태 해결하셔라.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해 단속하셔라.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을 때였는데 나를 쏴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비참하고 네. 예, 비통하고 참담하다 이런 글을 어제 네. 올렸어요. 박순봉 기자. 네. 좀 충격적이에요. 네. 음. 지금 그 일종의 생존 게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법정에 가서 상황이 몰리면서 그냥 폭로가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좋고 게다가 이제 당내에서는 보통은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나 뭐 김건희 씨 관련된 얘기들을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별로 관심이 없고 언급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요 얘기에 대해서 좀 회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간에는 안중에도 없었는데 이 얘기는 좀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좀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이 추경호 의원 영장 청구한 거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세 가지 갈래거든요. 지금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 네. 국무위원들은 다 기각이 됐어요. 한덕수 전 총리 포함해가지고 잘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의원들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게 네.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물론 내란 특검에서 한 건 아니지만 영장 발부될 거라고 많이들 봤습니다. 근데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들 얘기를 들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영장을 쳤느냐 이 부분인데 그 얘기들을 쭉 해보니까 안 치면은 사안 자체가 너무 낮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안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걸 안 치게 되면은 특검의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할 거 다 했네. 그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잖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검은 영속성이 없는 기관이니까 기각되더라도 물론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일단은 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법조계에서? 물론 네, 뭐 이걸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확실히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 권성동 의원 때보다는 훨씬 낫다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